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그 3월 5일이 되겠네요. 3월 5일. 우리 대한민국 그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의 소사를 또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3월 5일은 이제, 뭐, 민족진이, 아니면은, 정통 보수 언론이니,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조선일보라는 그 언론 매체. 물론 이제, 어, 일제시대 때 창간된 그 이제 신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조선일보는 뭐, 상당히 그 이제, 정말 우리 한민족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을 거라는 것은 뭐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오늘이 그 바로 조선일보의 그 창간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3월 6일인데 내일은 경칩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 이 두 가지 그 기념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그 조선일보는 그 보수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뭐 보수 언론이다 아니다, 뭐 그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제가 그런 것까지 그 언급할 정도의 이제 무슨 그 언론이나 정치에 이제 희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조선일보에 대한 어떤 그 소개라고 할까, 참여안이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 보수 언론 하는데 정말 그 보수라는 게 어떤 뜻인지 그거 한번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수가 뭐냐 이거죠. 뭘 갖고 보수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런 영어로는 이제 컨서버티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보수라는 그 용어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 하여튼 그 조선일보의 어떤 창간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이제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왔는지, 깊은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3월 5일이 이제 조선일보 창간일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 조선일보 창간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3월 6일이면은 경칩이 되겠네요. 경칩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도 몇 번 방송을 해드렸으니까 마지막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조선일보 창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죠. 뭐 싫으나 좋으나 뭐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언론 매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 미디어 그룹이 조선일보사가 발행하는 조간 일간지이다. 예, 뭐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그 조선일보가 그 설립이 됐을 때는 그냥 조선일보사였겠지만은 지금은 그 이제 언론 그 조선일보라는 그 언론사가 너무 커져갖고 이제는 조선 미디어 그룹이라는 게 이제 생겨 있는 거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조선일보사가 그 이제 산하 있는데 조선일보사가 발행하는 그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920년 3월 5일 창간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 존재하는 그 한국어 신문들 중에서는 가장 역사가 깊은 신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요 다음에도 잠깐 나오지만은, 김이 3일 만세운동이 1919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강압적인 그 통치를 하다가 보니까, 조선 그 백성들의 그 어떤 그 이제 반란, 반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다 싶으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무단 통치가 아니고 문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언론사를 이제 이렇게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 이 무렵에 이제 같이 그 만들어진 그 언론사가 이제 동아일보죠. 뭐 잠시 뒤에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유료 부수 100만 부가 넘는 유일한 신문이자 대한민국에서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손꼽히고 있다라는 얘기죠. 뭐 싫든 좋든 뭐 부정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2021년에 무려 50만 부에 달하는 유료 부수 허위 인증 논란이 이제 있었다. 좀 말이 많이 있었어요, 한때. 뭐 100만 부가 넘었다 그랬는데 그중에 50만 부에 달하는 유료 부수 허위 인증이 있었다는 얘기는, 만일에 그 허위 인증, 허위가 사실이었다면은 엉터리 그 이제 신문 그 부수죠. 뭐 반 정도가 이제 어 허위 인증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찌 됐든 그것은 그들이 그 경험했던 현실에 맡겨 놓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뭐그
유료 부수의 허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이후 일본의 식민 통치가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정치로 바뀌면서 한국인이 경영하는 세계 신문사가 조선총독부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았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아일보다라는 얘기죠. 조선일보고 그다음에 동아일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 중에 친일 실업인들의 모임인 다이쇼 실업 친목회, 그러니까 대정 실업 친목회네요. 대정이 이제 이때 당시에 일본 천황의 연호였죠. 대정. 다이쇼 실업 친목회를 배경으로 하여 나오는 것이 조선일보사로 한국어 신문으로서는 가장 역사가 길다. 뭐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역사가 제일 길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동친목 회원을 중심으로 약 39명이 1919년 10월 자본금 20만 엔으로 조선일보 설립 발기인 조합을 구성하여 지류 도매상을 하던 경성부 관철동 249번지 한옥 1층에 창간 준비 사무실을 차리고 종로에 관철동이 있죠. 거기가 되겠습니다. 신문명 진보주의를 수시로 내걸었다. 참 사실을 갖다가 신문명 진보주의로 내걸었네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내용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문명. 우리가 조선 말기에 그 신문명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거부를 했기 때문에, 거절이 아니죠. 거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라가 이제 망했죠. 네. 그리고 이제 진보주의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프로그레시브라고 얘기해요. 진보, 뭔가 좀 새로운 곳으로 바뀌려면 진취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앞장을 서야 돼요. 물론 뭐 그것이 또 뭐 폭력을 동원한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뭐 어찌됐든 진보라고 하는 것은 어, 진보와 보수 그 양대 축이 이제 인류 문명사를 끌고 나가는 수레바퀴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1933년에서 36년 사이 부사장이던 이광수의 영향으로, 제가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이광수 생일날을 기해서 이제 방송을 이제 한 게 있죠. 이광수의 영향으로 민족 개량주의까지 합세하여 더욱 항일적인 신문이 되었다. 그런데 1936년부터 총독부의 개입으로 인해 항일 성향이 줄어들었으나 이후 중일전쟁에서 일본을 평론하는 사설과 신문 내용을 여러 차례 내보내면서 간접적으로 제국주의, 즉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여덟 번째입니다. 그 후 1940년에 이제 그 조선 총독부에서 그 민족 말살 정책의 표적이 돼갖고 발간을 중단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사장이었던 방응모 씨가 월간 조광이라는 신문을 또 창간을 해서 이제 신문을 이어나갔다라는 얘기죠. 일단은 40년에 이제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발간이 중단이 됐으니까 이제 조선일보사가 없어진 거죠, 일단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40년대 들어서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친일로 이제 돌아섰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이광수의 생일을 기해서 드린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뭐 그런 궤적을 그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이제 아홉 번째 얘기입니다. 해방 이후에 1945년 11월 23일 조선일보는 미국이 지원을 받아서 다시 속간이 됐다. 뭐 45년 이후에 이제 8월 15일 이후에 이제 미군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갖고 조선일보를 이제 폐간됐던 걸 다시 이제 속간한 거예요. 뭐 당연한 일이죠, 그거는. 일본 그 제국주의에서 강제로 폐간당한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뭐 당연히 속간하는 것을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맞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조선일보 옥간에 대해서 유지자 사경성 이렇게 이제 어, 휘호를 보내주고, 그러니까 유지자 있을 유자 뜻지자죠. 네. 뜻을 지닌 자는 사경성, 어떤 그 도모하는 일을 갖다 성취할 수 있다. 이룰 성자니까 그런 뜻으로 이제 유지자 사경성 해갖고서 친필 휘호를 보내주면서 이제 복간이 되는 것을 굉장히 크게 아주 크게 이제 김구 선생이 이제 축하를 해줬다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찬탁과 반탁이라는 어떤 이제 이념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죠. 이제 반탁 운동을 이제 가담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인 한독당은 이제 지지를 하게 된 거예요. 저때 당시에 이제 이념적으로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반탁을 하다가 갑자기 찬탁으로 돌아섰죠. 또 뭔가 그 지령에 의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이제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탁 정치를 받아야 되느냐. 정말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인제 나라를 세워야지.'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신탁 정치를 반대를 했겠죠. 뭐 어찌 됐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인제 보수 성향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1947년 이후에 우남 이승만, 어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우남 이승만 박사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노선을 갖다 지지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때 인제 참 요 시점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유엔 감시하에 인제 전국적인 그런 어 그 국민 투표를 해서 인제 정부를 인제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인제 얘기를 했는데, 음 뭐 이미 이북에서는, 북한에서는 이미 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을 만들어 갖고 김일성이 인제 자리를 딱 잡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미. 그러니까 인제 도저히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뭐 그래서 김구 선생이 북한을 다녀오기도 했었잖아요. 결국은 뭐 음 협상은 다 이제 실패를 한 거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그러면 남한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고 나중에 북한을 우리가 수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제 맥락에서 일단 "남한 단독 정부라도 인제 수립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노선을 갖다가 조선일보가 지지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제 불행하게도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인제 건국이 인제 됐지만 2년 뒤에 무슨 일이 바로 인제 동족상잔이 일어나죠. 열 번째 보면은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 당시에 어 북한에게 조선일보가 넘어가면서 한때 조선일보는 인민군 기관지로 전락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이 함락이 되니까 뭐 당연히 조선일보사가 인민군 수중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제 그때는 뭐 총칼을 들이대고 "자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뭐 그거 '아 나 못 쓰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결국은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 근무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항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닐 테니까 이제 그런 인민군 기관지가 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제 9.28 서울 수복이 됐죠. 메가더 장군의 코마이트 오퍼레이션이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9.28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이 되고 바로 3일 뒤인 10월 1일 날 38선을 인제 돌파를 합니다. 동부전선에서 육군 제3 사단이 38선을 돌파하면서 전세가 다시 역전되면서 인제 어 50년 6월 25일 날 인제 저들이 남침을 했는데, 이제 그 전세가 인제 뒤집어지면서 인제 북진 통일을 하겠다라고 인제 이 대한민국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이 기관지로 회복됨과 동시에 뭐 그럴 수뿐이 없죠. 또 다시 인제 서울을 수복을 했으니까. 북한의 남침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한국 전쟁 이슈들을 많이 다뤘고 1951년 이후에는 이승만 정부와 국군을 완전히 지지하게 되었다. 즉 어 보수지로서 보수 언론 신문으로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인제 1960년 일 공화국 때 이제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인제 4.19 학생의거가 일어나면서 조선일보는 국민의 편에서 이승만 정권을 비판하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이뤄냈다." 인제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인제 저때 당시는 사실 어 이승만 대통령은 인제 대통령 당선이 인제 된 상태죠. 근데 이제 부통령 선거에서 인제 부정 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3.15. 하지만 인제 4.19 학생의거가 일어나면서 막 학생들이 인제 총을 맞고 인제 피를 흘리고 인제 희생을 치르니까 그러면서 인제 "대통령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면은 대통령이 물러난다 하면서 인제 예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뭐 그때 당시에 연세도 많았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정말 민주주의 원칙 이제 그런 것을 아마 생각하고 국민들이 더군다나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키운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 양심상 당연히 하야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 갖고서 하야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2 공화국 장면 정부가 들어섰죠. 들어서기 전에는 교원노조 운동을 지지하기도 했으나 네 장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원노조 운동 탄압과 노동운동 탄압에 조선일보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제 노동운동을 지지를 하다가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침묵을 했다. 말하기가 어려웠었던 모양입니다. 자, 12번째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죠.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 이후에 조선일보는 박정희 장군의 국가재건 최고위원회 회의 출범을 지지함과 동시에 군사정변을 지지하는 신문을 여러 차례 내보냈다. 그다음에 이제 어, 그 이후에 지금까지 쭉 보면은 뭐 우여곡절을 겪기는 이제 했지만은 조중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보수 언론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지금 맥락에서 쭉 언론사로서의 명맥을 이제 이어왔지만 동아일보는 이제 1974년인가? 뭐 75년 초 뭐 이러면서 인제 백지 광고 사태라는 걸 겪었죠. 뭐 워낙 반정부적인 그런 논조를 유지를 하니까 그때 인제 광고 탄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광고가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 광고실을 나는 백지로 해 갖고서 인제 신문 발행을 인제 했었죠. 참 진짜 아슬아슬한 역사의 순간이 인제 지나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일단은 조중동이 인제 보수 언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수가 뭐냐 이거죠. 보수라는 것이 인제 한자로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보수. 새로운 것을 적극 받아들이기보다는 재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겨 유지하려고 함. 요건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에다가 이 말을 더 부연 설명한 겁니다. "확인된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보수라는 것이. 뭐 무턱대고 '옛날에서 내가 이렇게 해 왔으니까 나는 이걸 중히 여긴다.' 이게 아니고 확인된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 경험치는 '인간의 삶에 보탬이 된다.'라고 확인된 가치,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보수다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것을 적극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말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인제 사전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또 '보존해 지킨다.'라는 게 보수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보수가 있어요. 물론 한자는 틀립니다. 뭐 일한 대가로 어디 가서 금품을 이렇게 받는 거, 뭐 일하고서 월급 받는 거 보수를 받는 거죠. 또 뭔가 은혜를 입었을 때 그 고마움을 갖다 갚는 것도 이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이제 또 보수가 있죠. 네. 뭐 "구멍난 지붕을 보수한다." 그것은 "낡은 것을 보충하여 고친다." 그런 뜻이에요. 구멍을 막아야지 비가 안 새니까. 그것도 보수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수가 있어요. "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저도 그에게 해를 줌." 이건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죠. 네. 원수를 갚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같은 이 편향된 언론의 인제 어떤 사회적인 해악을 정말 깊고 깊게 생각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언론이라는 것이 정말 과연 올바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그런 와중에서 조중동을 보고 뭐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것은 맞는 말인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뭐 따뜻한 보수, 무슨 응? 무슨 말랑말랑한 보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간사한 말이에요. 따뜻한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따뜻한 보신만 있겠죠. 네. 뭐 어찌 됐든 보수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진보죠. 프로그레시브, 진보. 그럼 진보는 뭐냐 이거죠. 지금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정치 집단이 주장하는 게 그게 진보인가? 이거 다시 생각해 볼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정한 보수가 인제 진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이 조선일보 창간일을 맞이해서 조선일보는 인제 민족지로서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제하고 싸웠고, 또 공산치하에 있을 때는 공산치하고 싸웠고, 그다음에 지금 1 공화국에서 3 공화국, 5 공화국 이렇게 거쳐오면서 그걸 독재라고 자꾸 인제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 독재라는 말도 언젠가 다시 한번 다뤄 볼 거라고 인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독재가 무엇인지. 독재라고 지칭하는 것들하고 싸워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인제 하는데, 음 하여튼 그렇게 싸워온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정말 그런 맥락에서 여전히 그런 싸움을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의심스럽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나 지금 우리 사회가 좌편향돼 갖고 모든 어떤 의사나 어떤 이념적인 그런 잣대라고 할까? 지표라고 할까? 그것이 전부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지금. 그건 시대적 소명이라기보단 일종의 이념적인 투쟁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변질된 거 아닌가 하는 아주 우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하여튼 뭐 조중동이 됐든 조선일보가 됐든 뭐가 됐든 보수 얘기하는데 정말 스스로 진정한 보수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제 말에 음 어떤 그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하시면은 댓글로 저를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내일이 바로 3월 6 일인데 경칩이 되겠습니다. 경칩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용어로 개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 우수와 춘분 사이에 있는 24절기 중에 하나로 양력 3월 5 일이나 6 일경에 든다. 그래서 올해는 3월 6 일이 바로 경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태양의 환경이 345 도라고 인제 얘기하죠. 즉 345 도, 이게 15 도가 더 돌면은 바로 춘분이 됩니다. 낮과 밤이 같은 춘분이 되죠. 그럼 24절기로 봐서는 이때가 환경이 0 이기 때문에 24절기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한 해 시작이라고 인제 보는 게 맞는 관점인 것 같아요. 뭐 무엇이 뭐 맞고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물론 어디다가 인제 기점을 놓고 보느냐의 차이니까 그건 뭐 보는 사람 관점마다 다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됐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환경을 춘분을 0 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0 부터 시작해야지 345 부터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경칩에는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 뭐 동면에 들어가죠, 여러 가지 동물들이. 그게 인제 깨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인제 보리싹이 인제 성장을 보고 그의 농사의 풍용을 가늠했으며, 그러니까 보리싹이 얼마나 나왔나. '야, 올해 풍년이 들겠다.' 아니면 '올해 흉년이겠다.' 뭐 성장이 시원찮으면은 뭐 '흉년이겠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인제 이때 개구리나 도룡뇽알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여 먹는 풍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아마 이때 개구리알이나 도룡뇽알이 인제 상당히 영양분이 풍부하게 인제 들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고 하는 풍습이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개구리알, 도롱뇽알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겨울철에 어 얼음이 얼었을 때 냇가에 가서 어 뭐 보면은 이제 요런 때죠. 뭐 개구리들이 인제 막 인제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죠. 고때 인제 잡아 갖고서 돼지가 아니라 개구리의 그 뒷다리를 인제 잘라 갖고 그걸 인제 성냥불 같은 걸로 이렇게 구워서 많이 먹었습니다, 어려서는. 참 개구리 잡아 먹으러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그 길이 뭐 음 고기를 늘 집에서 해 먹을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고기가 먹고 싶어 참 음 그걸 참을 때 힘들죠, 사실은. 고기를 먹고 싶은데 정말 고깃집 앞에 지나가면은 냄새가 그냥 향기로운데 '아, 저걸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참기 괴로울 때 그 고소한 단백질의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저 개구리 뒷다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술자석에 가셔갔다가 이제 돼지갈비 같은 거 요건 또 종이에다가 이렇게 싸 갖고 오시죠. 그러면은 참 밤에 이제 자고 있으면은 그걸 깨워요. 먹으라고. 그래서 인제 그걸 아주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자다가 눈을 떴는데 아주 돼지 이 갈비 냄새가 그냥 고소한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예, 일어나서 이거 먹어라." 그랬을 때 그 아버지도 그걸 드시고 싶었을 거고 어머니도 드시고 싶었을 건데 그래도 자식이라고 그걸 먹으라고 그걸 참 같이 술 마시던 분들한테 눈치가 보였을 텐데 그걸 싸 갖고 가져와서 자는 아들을 깨우고서 그걸 먹이는 그런 부모의 마음. 예, 지금 생각하면 또 가슴 아픈 얘기죠, 사실은. 예. 또한 인제 1 년 동안에 빈대를 모두 잡기 위해서 흑담을 쌌거나 물에 재를 타서 그릇에 담아 두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글쎄요. 흑담을 싼다고 빈대가 안 들어오나요? 물에 재를 탔다고 해서 빈대가 안 들어오나요? 어떻게 보면은 참 과학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제 저런 풍습이 나온 거 아닌가. 뭐 모르죠. 또 저 안에 과학이 숨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이 경칩은 3월 6 일이고 내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조선일보 창간 그 그때 당시의 상황, 그리고 경칩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이모티콘이 보입니다. 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